네, 젠더 총론 오늘 예, 마지막 시간이라서 네, 이제 젠더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어린 시절 제 동생이 떠올랐어요. 저희 집이 이제 5남매인데 5남매 얘기하기 전에 아까 3년 적금 부어서 액트로 가방 하나 샀더니 오늘 이렇게 막 액트로 가방까지. 아까 내가 딱 사장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예, 그것도 할인해서. 예. 저희 집이 이제 오빠가 있고요. 그다음 제가 있고 여동생, 남동생이래요. 그러면 아들, 딸, 아들. 그리고 뭐 오빠를 귀하게 여기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 여동생은 시대의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빠 뒤에 태어난 이 첫 딸은 그냥 그렁저렁 이쁨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아들을 기대하셨는데 태어난 제 여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돌잡이 때부터 남자 옷을 입고 살았어요. 전 지금도 동생이 이 나비 넥타이에 항상 양복을 입고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얘가 여동생을 또 본 거예요. 전 너무 불쌍했어요, 제 동생이. 그런데 셋째로 태어난 아이는 남동생을 봤기 때문에 괜찮아요. 피해갔는데 제 여동생은 중간에 끼어서 그 너무 아픈 시절을 살았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이렇게 언덕길 내려올 때 남자 조끼에 남자 베레모에 남성 넥타이를 메고 내려오던 제 동생이 지금 거의 전사처럼 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았던 그 패션 얘기하시니까 그때는 그냥 젠더라는 이런 호강할 것 같은 이런 개념 거의 없었죠. 없었죠. 제가 기억나는 게 남자아이들은 밑에 옷을 안 입혔어요.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여자아이들은 보기 싫다고 입혔어요. 저 그거 기억나요. 저도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돌사진도 안 입고 찍었어.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이죠. 근데 그때 이렇게 남근 중심주의의 사회가 자랑이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남성으로 태어나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들들에게 용돈도 못 받는 이렇게 될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자 오늘 뭐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젠더에 대한 어떤 특징들 저희가 쭉 4주차에 걸쳐서 이렇게 좀 발표해봤습니다. 교수님은 스스로 이 사회적 젠더로 남성에 가깝다고 보세요? 여성에 가깝다고 저요? 보세요? 네. 사실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죠.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젠더 개념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를 규정하는 프레임들이 다 다른데 저는 오늘 나의 패션이 젠더인가를 거의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강의를 하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고 또 간혹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라는 게 사실 사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설득해야 될 때 뭐 싸우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성인이니까. 근데 설득해야 될 때는 그 어떻게 했을 때 상대에게 위압감을 줄까에 대한 그런 전략들을 조금 고민을 합니다. 저는 하니까 굳이 그거를 뭐 젠더로 나누자면 근데 이 젠도 사실 이 전제도 문제가 있죠. 이거는 남성성이고 맞아요. 편견이 있는 거죠. 그 편견을 그냥 감수하고 말을 하면 약간 저의 하루의 24시간 중에 상당 부분은 남성 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전투적이고 조금 더 거칠고 뭐 이것도 편견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우아하게 표현하려고는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전화기도 들고 오셨네요. 출연료 10% 삭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여성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독해야 살아남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디 특강을 요청을 받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강의를 해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그 얘기 하셨어요. 그만두는 여성들이 이유가 집에서 엄마로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사회 나와서 남성들과 여성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한 근성이 부족해서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다. 그래서 근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성공하면 독하다. 이 얘기를 근성이 있다는 건 독하다로 동일시되는 것처럼 오해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부드럽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고 거칠고 자기 몫을 가지려는 여자들은 참 우악스럽고라는 이미지가 지금 좀 있죠. 여전히 있죠. 근데 남성들은 일할 때 그렇게 똑같은 젠더의 성향으로 사회 쪽으로 약간 남성형이라도 남자들에겐 그렇게 안 보잖아요. 남자들은 좀 자유로운데 저는 그 부분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학생들이 글 써오면 우리는 너무 교훈에 익숙해 있어요. 반성에. 그래서 반성하지 마라. 잘못한 게 없으니까 반성하지 말고 성찰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여성들이 슈퍼맨 컴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욕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조차도 자기 주체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댁에 혹은 남편에게 좋은 여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건 남자는 여기서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 유교 덜하기 때문에 뭐 약간 세대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애초에 시도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반성하지 말고 그다음에 더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약자의 프레임이다. 그래서 그냥 동일한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이건 도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 자유로워져라. 근데 이제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젠더로서의 네네. 사회적 기능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남성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네. 것들이 많이 변화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게스트분도 나오셔서 여자친구랑 싸웠을 때 오빠 우리가 싸웠을 때 하니까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싸워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약간 오바죠. 아니 근데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데이트한 지 이제 5일째 됐는데 놀이공원을 놀러 갔대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배가 놀이공원 가기 전에 충고를 줬대요. 톡을 길게 주면서 먼저 연애한 선배로서 놀이공원에 갈 때 네가 가져가야 될 준비물. 그래서 몇 가지 적어줬는데 첫 번째 여성용 머리끈. 놀이기구를 탈 때 여성한테 머리끈을 주는 것은 남성의 매너다. 놀랬어요. 두 번째 핫팩. 기구를 탈 때 여자들이 추울 수 있으니 이 다리를 따뜻하게 할 핫팩을 가져가라. 그래서 몇 가지를 적어줬대서 그대로 챙겨갔더니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 아들의 표정을 보고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넌 사회적 젠더로서 그럴지 몰라도 참 아들 낳고 미역국 근데 저는 이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얘기 좀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따 나오실 게스트 남자분하고 글쎄 그게 농담으로 우리가 지금 약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거 농담 아니고 전 심각했어요. 아니 실한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아까 그 지난주에 그 나오셨던 게스트분 것처럼 이런 것들이 농담으로 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여성 약자다. 아니 안 받아들이고 싶으니까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를 저는 이렇게 그냥 아들 가진 엄마로서 또 딸을 제가 약간 그렇죠. 약간 물론 제가 딸을 가졌다면 당연하지. 머리끈은 무슨 무늬로 사왔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이거 아마 남성 여성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 이 굉장히 달라졌구나.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어떤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모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은 좀 많이 바뀌었고 바뀐 건 확실하죠. 아까 이제 하리수 씨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아주 젊었을 때 하리수 씨 인터뷰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KBS 그 중앙 그 홀이었는데 굉장히 좀 설레었어요. 실제로 하리수 씨는 정말 여성스러울까? 그리고 제가 테이블에 먼저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하리수 씨가 저쪽에서 이제 하이힐을 신고 딱딱딱 걸어오는데 제가 너무 절망했어요. 왜요? 제가 외모로 여성이라는 게 부끄러웠죠.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너무 예뻐서 제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테이블에 앉고 이제 눈인사를 딱 하고 앉으셨는데 그때 제가 안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저보다 굵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아마 성적 여성으로서의 그 생각을 더 하고 있었을 때겠죠.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별로 여성으로서 너무 아름다우셨고 당당하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사회의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던진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그래서 아마 그 인상이 굉장히 기억이 나요. 지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뭐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뭐 인식이 너무 많이 달라졌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그 하리수 씨를 방송에서 너무 많이 소비했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 방법들은 그러니까 하나의 호기심적인 관음증적인 시선이라서 진지한 우리가 젠더에 대한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이 있었나 조금 아쉬운 거예요. 약간 뭐 화제성 이슈로만 다루려고 하는. 하리수 씨 이름이 왜 하리수 씨인지 아세요? 알아요. 아시죠? 핫 이슈에서 이렇게 정말 잘 지은 이름이에요. 네, 근데 정말 말씀하신 지은 아주 말초적인 이슈로서만 그 회자됐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안타깝죠. 그래도 그 논의를 이제 그 물꼬를 터주신 분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리수 씨 외모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생각도 사실 듭니다. 제가 이제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한동안 그러니까 준 공무원 사회에서 일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아까 패션 얘기하셨죠.
의상을 굉장히 자유롭게 입어요. 집시처럼. 뭐 여성 아주 고급스럽고 남성 어떤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창의적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그 조직에 이제 어느 중간 간부로 들어갔을 때 이제 관계기관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미리 호출을 당한 쓰이죠. 거예요. 네, 예, 호출을 당했어요. 내일 회의에는 옷을 좀 잘 입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언젠 제가 벗고 다닙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분들이 네. 너무 당황하시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시나 어떤 뭐 아직 큰 네네. 부서 정보 관계기관에 가면 여성들이 항상 투피스를 그렇죠. 그 오피스룩이라고 예, 하죠. 오피스룩을 네. 입잖아요. 네. 근데 그걸 깬 게 저는 강금실 장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빨간 스카프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했을 때 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젠더와 패션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가 근데 좀 저는 있죠. 강금실 씨가 장관이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저 따위였으면 얘기 들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 그 뜻은 아닌데 네. 그 정의당의 어떤 그 젊은 의원이 네, 그때 의원 원피스 노출 있는 거 제가 맞아요? 그 입고 샤넬샤넬한 거 온 적이 말고요. 있잖아요. 노출이었어요 그거. 원피스였나 원피스죠. 국회의원들이 안 샤넬샤넬한. 입는 옷을 입고 왔어요. 네네네. 근데 그 다음에 아이도 안고 출근한 적 있죠. 다른 그건 의원인데. 모르겠어요. 네. 애기를 봐줄 데가 없어서 아이를 안고 그렇게 안고 오신 국회에 분이 있었나요? 같은 사람 같은데 그래서 그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걸 내가 폄하하자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직책이나 직장에 맞는 패션들을 구사하잖아요. 네.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필요하다고 보세요? 젠더와 관계없이. 그게 왜 예. 필요하죠? 저는 이 사회에서 일을 하는 그냥 중성적인 예. 일꾼으로서의 젠더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니 젠더가 필요하다는 네. 게 아니라 내가 앵커다 그러면 앵커에 맞는 직장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니까 앵커는 뭐 이렇게 예. 비키니 입고 또 만졌네. 물론 비키니 입고 네.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예. 뭐 회의에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예.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건 그렇죠. 근데 왜 어쨌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예. 어쨌건 그 강금실 씨는 장관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약간 어느 정도 있어요. 권력, 파워. 예, 그리고 네. 그 의원도 또 그 정의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안티로서의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는데 그 계속 강금실 씨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뒤로 갈수록 예. 아니면 그분도 저와 같은 패션, 잔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그랬는지 네. 모르죠. 그 우리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어느 분 이제 의상하시는 분께 제가 음. 여쭤본 적 있어요. 또 그분이 다들 그렇게 아주 짙은 색의 옷을 입는 건 이유는 하나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람 그렇죠.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이 중요해져야 네. 되는데 겉모습이 눈에 부각이 되면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나 사고가 부각되지 않는다. 음. 그래서 남성들이 똑같이 양복을 입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남성들이 만약 녹색 양복, 빨간색 양복, 노란색 양복 이렇게 입고 나타나면 싫어. 그건 개인 취향입니다. 그것 때문에 메시지가 흐려질 수 있다. 네. 그걸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잘 되는 남성들의 통계를 내면 회색 옷을 많이 입는데요. 그래서 그 통계를 본 기억이 있어요. 음흠. 회색 옷을 입고 오셨네요. 네. 예. 그럼 지금 교수님 말씀에는 어떤 약간 그런 패션의 의미도 사회 속에서의 젠더가 가져야 되는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패션은 정말 중요한. 왜 우리 저기 영부인이나 대통령 어디 네. 순방 갈 때 그 패션으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션은 그 과거에는 집단의 메시지였다면 계급의 표시이었다면 그 안에서 개인을 발라낸 거죠. 발라내서 개인이 자기의 메시지를 패션으로 드러내는 거죠. 사실 오늘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네. 그 지난주에 하얀 옷을 입고 그때 회색 치마를 입었는데 좀 안 어울리더라. 라는 내 개인적인 판단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청자켓을 입고 가서 네. 가보자. 이렇게 네. 나름대로 오늘은 어울린다고 성공했나요?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젠더의 중성화를 네, 성공. 가르치기 위해서. 네, 이 뭐 젠더 사회 속에서의 어떤 이제 변화하는 젠더가 뭐 어느 게 좋고 나쁜 것도 없고 잘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즘 젊은 분들은 좀 더 쉽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요새 때보다. 그 TV에 굉장히 독특할 만한 주목할 만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이제 젠더의 문제는 조금 아닌데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중성으로 가고 있는 것 네. 같는데 자켓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재질, 맞아요. 전혀 있죠. 다른 디자인.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언매치되게 이렇게 해서 입는 것들이 저 나름대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 일관성과 균일성과
그 점잖음에 대한 엄근진이 사실 방송에서 많이 지금 제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하나의 반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진행자들이 많이 있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날씨 진행하는 사람은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기예보. 우리 보통 일기예보는 예. 정갈한 복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굉장히 짧은 스커트도 많이 예. 입고. 예, 거기에 너무 젠더가 두드러지고 일기예보를 하는 거의 남성이 없어요.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JTBC의 네네네. 앵커로 갔어요. 희한하죠. 기상캐스터는 거의 기상캐스터 여성이 맞아요.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왜 저렇게 옷을 노출이 거의 달라붙는 옷을 입을까? 저는 그게 상당히 불만이었고.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고도 그 다음 날씨를 몰라요. 몰라요. 되게들 뭘 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바지를 입거나 네. 그 임신한 그 캐스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임신한 기상캐스터? JTBC에서 한번 네. 그 앵커에 나왔는데 임신한 상태로 이렇게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좀 파격적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변화가 고쳐야 돼야 되지 되나?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너무 젠더가 명확해서 여성의 영역이고 좀 하급한 것처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네네. 그 일과는 상관없이. 맞아요. 네. 뉴스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뉴스의 부록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정말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는. 스스로 사회성의 어떤 그 젠더를 찾으려면 그건 항해하고 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일기예보는 방송의 일기를 마인드가 들어야죠. 너무 후진적인 네, 거죠. 그리고 내일 우산을 챙겨야 되는데 내일 비 온대 하면 몰라 이러면 안 여기서 되잖아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전 아니 이거를 자꾸 그러시면 기상캐스터분들도 그 죄송합니다. 업무 영역을 뺏는 것 특별한 같아서 의도는 없습니다. 화내실 수 있습니다. 자, 네. 젠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말씀하시니까 어떤 역할에 충실한 것들 얘기하시니까 제 친구 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친구가 중학생 딸을 뒀는데 정말로 저 어려서는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 핸드볼 선수들이 있었어요. 각 학교에 체육 선수들이 네. 있죠. 굉장히 짧은 머리에 키도 크고 맞아. 네. 다 좋아해요. 네. 아니 같은 또래 친구인데 좋아한다고. 그렇죠. 굉장히 보이시한 그 친구들이 지금 생각하면 여학교에만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때도 많았어요. 남자 그럴까요? 같은 애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막 지휘하는 막 이런 언니 같은 애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이제 여성이 없는 여학교에서의 그럼 남학교에서도 남학생들이 그렇겠죠. 좋아하는 여학 있나요? 있어요? 남학교에서 남학생이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어요? 달라서 대답을 안 우리 때는 해주네요. 남고 없었어요. 저분이 싫어했나 봐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딸이 어느 날 네네. 옆방에 있다가 이제 엄마한테 톡을 보낸 거예요. 제 친구한테. 그죠? 나 지금 옆방에 있는데 내 문을 잠궜으니까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근데 그 톡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대요. 그러면서 나 사실 여자 좋아해. 딸이에요. 중인데. 근데 그 문장이 정말 심쿵이었대요. 나 사실 여자 좋아해. 나 사실 여자 좋아해. 그래서 심쿵이라는 거 좋아했다는 거 엄마가? 아니 엄마가 심장이 퉁 떨어져서 너 나이 땐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방문 잠궜어.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정말 심각해. 그래서 그 성소수자들을 위한 그 행사들이 있었죠. 있죠. 그런 행사도 찾아다녔어. 엄마는 모르겠지만이라는 문장을 보고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러면서 외국에 있는 박사들하고 연락이 되는 의학 박사들 친한 분들이 있어서 이제 물어보고 딸을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딸이 그런 식으로 나를 자꾸 교육시키려 들지 마라.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친구는 더 이상 말은 못하고 한 1년 기다려보겠다로 이제 됐죠. 아직 어리고 그럴 수 있고 본인이 착각할 수도 있고 그냥 보이시한 여성을 좋아했던 걸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요. 과연 그럴까? 요즘같이 열린 사회에서 우리 때는 여학생끼리 갇혀 있었잖아요. 이 머리 규제가 너무 심했거든요. 너무 심했죠. 예.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보이시한 남성을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요즘은 그런 규제 없는데도 그렇다는 그게 건 돌파구죠. 그러니까 뭐 프로이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억압된 것에 귀환했을 때 그 억압된 것은 반드시 귀환하는데 나타나는데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때 왜곡이란 나쁜 의미가 아닌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원래 형태를 알 수가 없게 그러니까 사실 젠더 문제를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하지만 젠더를 성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틀지어진 그 안에서 그대로 살겠다. 살지 않겠다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젠더가 아닌 다른 것에서도 이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성 문제 아니어도. 성이 아니어도 다만
그 이제 뭐 사춘기 우리가 말하는 성에 대한 눈을 뜰 시기니까 이게 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성의 문제 좁혀가지고 이걸 성으로 상담하는 것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이 사회로부터 좀 구별된 자아로 살고 싶다라는 그렇게 인식하는 게 더 큰 접근 아닐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이거 이제 쉽게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돼야 되는데 받아들이기까지는 제 머리에 있는 고정관념들이 쉽게 허락을 안 하는 거죠. 문을 안 그렇죠. 열고 예. 예. 그런 문제로 아마 사회에서 좀 많은 담론이 좀 있어야 되는 예. 부분이 아닌가. 예. 근데 맞아요. 너무 빨리 이 얘기를 막 풀어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남성 혐오가 젠더인 것처럼 잘못 인식들을 맞아요. 하게 되고 개념도 예. 정립 안 된 상태에서 싸움을 붙이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왠지 남성들이 여성보다 뭐 밑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아서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액체 사회로서의 변화는 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할 때 저는 그래서 변화하고 있구나.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저희 집 아들들이 걱정하는 걸 볼 때 그렇죠. 되게 아들들이 엄마가 못 박을 때 보면서 그걸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개의 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젠더를 떠난 그러니까 정말 성으로서의 여성 남성의 키워드를 따질 때 아까 어느 게 남성스럽냐 저는 이제 변덕이라는 단어가 변덕. 조금 더 여성에게 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네. 그러니까 남성이 변덕스럽다보다 여성이 변덕스럽다를 왜? 그게 네. 그냥 학습하는 관념인가요? 거죠. 학습된 약자 건가요? 학습하는 거. 약자 길들이기. 그래서 얼마 전에 네, 제가 그 유튜브 하나 봤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뜬다는 유튜브인데 그 여자분이 옷을 2개 들고 와서 남자친구한테 이 색이 좋아, 이 색이 좋아.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면 다 좋아.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 어느 게 좋아. 그래서 이게 좋아 했더니 이게 더 나아.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대로? 계속. 네. 이번에 립스틱을 3개가 좋아서 어느 게 좋아. 꼭 골라야 돼? 그러니까 고르라고 가져왔잖아. 그래서 결국 3번째 거 물었더니 3개 다 마음에 아니에요. 3개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도로 가져와서 제가 웃었다는 거는요. 공감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전 제가 정말 싫었어요. 왜 내가 공감하고 웃고 있지? 왜요? 그러니까 저도 편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맞춰야지 네가. 내가 나는 다시를 그냥 네 맘에 들어가 아니라 나는 이게 좋으나 너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저게 좋을 수도 죄송합니다. 저도 결론을 못 내겠습니다. 하여튼 편견 속에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좀 꺼내서 세탁하고 좀 뽀송뽀송하게 말려야 될 때가 좀 온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세대보다 젊은 분들은 좀 나아지려나요? 근데 지금 너무 편가르기 해서 걱정이에요. 언론은 뭐 그래야 이제 클릭 수가 올라가니까 그런 건데 저희 언론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네, 편가르지 않고 이제 다음에 나올 게스트 분께 좀 아까 우리 차 마시면서 동거에 관한 얘기 막 했었잖아요. 저는 동거란 단어만 들어도 엄마한테 회초리 맞을 것처럼 생각했던 세대예요. 그때는 그냥 진짜 막 나가는 사람. 그렇죠. 막 나가는 사람이나 그렇게 살지라고 했는데 막 나가는 게스트 한 분을 제가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젊은 개념들, 젠더를 이해하는 마지막 방식에 대해서 토크쇼 잠시 후에 다시 함께하겠습니다.